아이씨, 에이, 손질나. 네. 자, 혼합. 그죠? 자, 혼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단, 선수금 800만원 까야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현금 800만원 있잖아요. 요게 당초에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세금 계산서에 보시면 현금, 수표, 어음, 외상밖에 없거든. 그럼 우리가 선수금을 여기다 쓸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정 불안하시면 10월 30일에 일반 전표 입력해서 계약금 회계 처리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일반 전표 입력에 10월 30일 가면은 어디 갔냐? 여기 순양백화점 있죠? 대변에 선수금. 그죠? 800만 원 있죠. 보통 예금을 받았나 봐요. 뭐 그건 무시하고 선수금 까면 되잖아요. 물건 넘겨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 팔고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하죠. 그죠?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요거도 세무 2급 때 배워요. 뭘 세무 2급 때 배우시냐면 요걸 세무 2급 때 배웁니다. 뭐냐, 요거예요. 우리가 예정 신고시 누락된 거 있잖아요. 예정 신고시 누락된 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죠. 반영하는데 어디에다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하는 건 세무 2급 때 배워요. 알죠? 세무 2급 때 배우고, 그 다음에 분계 더 해버렸는데? 분계는 생략하래요. 그냥 할게요. 분계는 생략하래요. 알죠?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분계 없다로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우리 10,000원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10,000원.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그리고 여기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면 10%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납부 지연 일수, 얘는 납부 지연 가산세 잡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볼게요. 1월 30일. 요거 0번으로 해야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럼 일단 그 1월 30일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 비품이죠. 비품이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걸 카드로 할 때 카과라고 하죠. 매입 쪽에 카과. 그죠?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게 우리가 우람전자한테 산 거니까 우람전자 거셔야지 삼성카드 거시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 사는 삼성카드 거셔야 되는 거고. 되셨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냐면 외우셔야 돼요.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있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거, 요 체크박스에 체크를 일단 먼저 해요. 여기에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누르시냐면 12시 방향에 간편 집계의 화살표를 눌러요. 그럼 여기 S Shift F5번 해가지고 예정 누락분 있거든요. 이게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게끔 메인 매출 전표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눌러요. 그럼 우리가 지금 1기 확정 신고에 반영하는 거니까 1기 확정 신고는 4월 달에 게시가 되는 거죠. 게시 시작. 그래서 2023년 4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돼요. 이 끝이에요. 그죠? 확인 누르면 여기 보라색으로 누락이라고 떠요. 여기 반영되거든요. 좀 이따가 신고서 들어간 반영이 됩니다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2월 25일은 부가가치세 별도의 매출을 했대요. 그러면 얘가 지금 삼성카드니까 카과죠. 그죠? 카과니까. 자, 일단 날짜가 2월 25일. 이것도 지워야 되겠다. 분계. 그래서 여기 매출 쪽에 카과. 매출 쪽에 카과예요. 빨간색.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삼성카드 거는 게 아니라 아람물산한테 판 거죠. 그래서 아람물산 것이고, 신용카드사 왜 없냐? 여기 있구나.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 걸려 있으면 돼요.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얘 찍고, 간편 집계 누르고, 예정 누락분 누르고, 2023년 4월 누르고. 아시죠? 똑같아요.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신고서에 가가지고 가산세랑 전자신고세 공제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가보죠. 자, 그럼 이제 신고서 가보겠습니다. 날짜가 일기 확정 신고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 보시면 우리가 예정 신고 누락분은 이쪽에 있어요. 보이시죠? 예정 신고 누락분. 예. 자, 보시면 여기 120만 원 있잖아요. 120만 원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이 돼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그렇죠?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 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부가가치세 별도의 매출세액 120만 원. 맞죠? 1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 공제되는 게 7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매출세액 120만 원, 매입세 공제 7만 원. 이렇게 하면 납부세액이 113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내가 예정 신고 때 120만 원만큼의 매출세액이 있었고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받을 게 7만 원이어서 원래 110만 원만큼 예정 신고 때 요 세액만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113만 원만큼 예정 신고 때 과소 신고한 세액이 되는 거고 납부를 113만 원만큼 예정 신고 때 했어야 되는데 일기 확정 신고 때 하는 거니까 알죠? 이 113만 원이 과소 신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자, 그럼 가산세 입력하러 갑니다. 자, 가산세는 여기서 합니다. 26번. 자, 여기에서 113만 원. 알겠죠? 여기 과소 신고 불성실 일반. 자, 근데 우리 과소 신고면 10%예요, 10%? 맞죠? 10%입니다. 원칙 일반 과소 신고. 근데 우리가 신고 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는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지나더라도 빠른 신고 유도하기 위해서 깎아주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럼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때 하면 1개월은 넘어갔어요. 1개월은 넘어갔지만 우리가 3개월 이내잖아요. 이내니까 몇 프로를 깎아주냐면 75%를 깎아줍니다. 수정신고면. 거꾸로 여기에 25%를 내란 얘기예요. 원래는 113만 원에 10%를 내야 되지만 75% 깎아주겠다. 그래서 113만 원에다가요. 곱하기 10% 0.1 곱하기 0.25 하면은 28,250원이네요. 28,250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납부지연 113만 원. 당초 납부 기한은 4월 25일이고 실제로 뒤늦게 납부한 날은 일기 확정 신고니까 7월 25일 날. 그래서 91일이 미납일수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네, 여기 납부지연 가산세도 계산이 되고요. 되셨죠?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여기 있죠, 여러분들. 경감공제. 뭐 매입하거나 매출한 건 아니니까. 네, 여기 가시게 되면은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어요.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10,000원 잡으시면 되겠죠? 10,000원. 네, 여기 끝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일단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 요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그 해가지고 영상에 다 어떤 부가가치세 보속선인지 달아놨으니까 찾아서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1.3% 해주는 거 있잖아요. 맞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공급 대가.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냐.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7월부터 9월로 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공급 대가인데 자료 1번. 자료 1번에 과세분 신용카드 매출의 공급 대가는 이 두 개 더한 거죠. 그렇죠? 이 두 개 더한 거니까 계산하시면 3,025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과세 매출과 카드가 만나는 지점에 3,025만 원이 우리가 과세 매출 카드의 공급 대가다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네, 되셔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은 없으니까 입력 안 했고, 그 다음에 면세는 당연히 세액이 없죠. 그래서 면세분 카드 매출 1,730만 원은 여기 면세와 카드가 만나는 지점에 1,730만 원 잡으시면 되는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면세분 매출 650이죠? 면세 매출 현금 영수증 만나는 거. 여기에 이렇게 공급 대가를 적어주는 거예요. 만나는 지점에 단 우리가 뭘 또 적어줘야 되냐면 원래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었는데 요거 있죠. 요거. 내가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었는데 신용카드로 상대방이 결제를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전표를 끊어준 게 여기 총 440만 원 있는 거. 이 440만 원 당초에 세금 계산서 발급해줬던 애예요. 알죠? 근데 상대방이 카드로 결제해서 여기에 4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신고서 입력할 때는 세금 계산서 쪽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아래에다가 당초에 세금 계산서 교부했었는데 신용카드 전표 발행한 건 여기다 별도로 우리가 공급 대가로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지만 카드로 판매한 매출이 400, 공급 대가가 440만 원입니다. 라고 내역을 알려주는 거예요. 되셨죠? 넘어갈게요. 나중에 그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보시면 세무이익 거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여기. 자, 우리가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라고 돼 있어요. 돼 있고요.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하랍니다. 어디를 할지는 안 줬죠. 근데 확정 신고면 안분 계산은 아닙니다. 겸용사업자의 안분 계산은 언제 하냐면 예정신고 때 하거든요. 3개월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전액 불공제면 아까 했던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에다가 그죠? 얘가 만약에 2기 중에 공통사업 매입했으면 정산에다가 만약에 과거에 공통 매입세 했으면 그건 납부환급세 재계산. 됐죠? 이렇게 판단하라라는 뜻이에요. 보죠. 자, 보니까 일단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거래인데 보니까요. 자, 거래처에 보낼 선물을 구입하고요.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을 발급받았대요. 그럼 이건 전액불공제죠, 여러분들? 그죠? 전액불공제니까 얘는 여기다 잡아야 되겠죠. 어디다 잡아야 되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 있잖아요. 여기에서 전액 불공제 입력하는 게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이란 말이에요. 동의되시죠? 여기에다가 접대비 한매 100만 원 이렇게 잡으시란 얘기고. 응? 네, 써야죠, 당연히. 매수는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 여기요. 자, 요거는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를 매입했어요. 그게 2기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얘는 정산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과세 기간 6개월 입력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여기에서 6개월 입력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과세 기간 6개월. 음. 자, 매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받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얼마냐면 딱 봐도 200만 원이죠,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200만 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아이고, 잘못이면 200만 원이 우리가 10월부터 12월 달까지의 공통 매입 세액이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 이거 고려 안 했네. 지금 보고서 했구나.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도 6개월치 공통매입세 6개월치 공급가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이세요? 여기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공통 매입 분에 대한 세액이 120만 원이래요. 그렇죠? 그럼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이 120만 원은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공통매입세액이 돼요. 이 두 개를 더해야 과세기간, 2기 과세기간이 7월 달부터 12월 달이잖아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6개월째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거니까 320만 원 잡으셔야지 200만 원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공급가격도 마찬가지 여기. 뭐냐면 요게 요 두 개, 요 2기 예정 신고 기간, 2기 확정 신고 기간. 요 두 개를 더한 게 요게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과세 공급가액이 5억 1천만 원이잖아요. 맞죠? 되세요? 요 두 개 더한 거. 예정 신고 기간하고 확정 신고 기간 더 6개월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면세 공급가액은 합치면 3억 4천만 원이 돼요. 동의되시죠? 요렇게.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6개월 동안, 과세기간 6개월의 총 공급가액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야 돼. 좀 다행히 배점은 좀 작네요. 자, 그럼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어떤 기준이냐면 금액 줬으니까 매출액 줬으니까 1번 기준 쓰는 거죠. 그렇죠? 면세 사용 비율을 대체할 비율 예. 중요한 게 6개월치의 총 공통 매입세액 320이지 200 넣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총 공급가액이 여기잖아요. 요 과세 기간 6개월치에 이 두 개 더한 게 총 공급가액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계산하시면 이게 아마 8억 5천 나오더라고요. 8억 5천. 맞죠? 8억 5천이고 6개월 동안의 면세 공급가액이 3억 4천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 총 공급가액 8억 5천, 면세 공급가액 3억 4천. 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불공제 매입세액이 320만 원에다가 40% 곱해가지고 128만 원 나오나 봐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저자분이 특이하게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없대요. 친절하게 줬어요. 그죠? 원래는 예정신고 기간에 3개월치 안 분한 거 빼야 되잖아요. 빼야 되는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때 없대요. 이것도 친절하게 준 거예요. 알죠? 원래는 계산을 해야 되거든. 맞죠? 계산해야 되는데 친절하게 줬네요, 그냥. 되셨죠? 오, 음. 이건 예정신고 때 하는 거. 음. 음.
괜찮아요. 적어도 돼요. 적어도 돼요. 채점을 하지 않으니까. 자, 됐어요. 자, 이제는 문제 3번에 1번. 결산입니다, 결산. 음. 자, 일단 1번, 2번 수동. 무조건 수동. 됐죠? 그 다음에 3번 법인세니까 얘는 수동, 자동 둘 다. 그 다음에 4번은 수동하고 자동이 섞였죠? 맞죠? 우리 감모하고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면 비정상 감모는 수동 결산으로. 맞죠? 실제 재고 자산 금액은 자동 결산으로. 자, 일단 문제 3번에 1번 같은 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틀리면 미워할 겁니다. 그렇죠? 선수 수익은 진짜 틀리면 안 돼. 12월 31일 날. 회사가 선수 수익 잡았으면 시간이 8개월 지났죠? 8개월 지나면 더 이상 먼저 낸 거 아니죠? 먼저 받은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차변으로 선수 수익 8개월치 깐 거예요. 먼저 받은 거 더 이상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때 받은 임대료 8개월치 잡으면 되는 거고. 넘어가요. 틀리면 진짜 미워한다. 세무 1급이면 안 되겠지. 이건 틀리면 너무 하는 거야, 진짜. 알죠? 세무 1급까지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세무 1급은 이거 용서가 안 돼요. 진짜로. 용서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2번도 쉬웠죠? 2번은 뭐냐면, 여기, 2번 같은 경우에 단기매매 증권이니까, 우리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이익하고 평가손실 상기하지 않아요? 하나는 수익이고 하나는 비용인데 무슨 상기야? 그렇죠? 보니까, 우리 단기매매 증권은 취득 시 지출한 수수료 바로 비용 떨어버리잖아요? 맞죠? 비용 떨어버리니까, 우리가 요 2022년 8월 1일에는 800주 곱하기 한 주당 2만 원으로만 돼 있을 거예요. 동의되시죠,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결산일에 주당 공정가액 필요 없어. 저 단기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이 한 주당 얼마 떴어요? 내가 800주 가지고 있는데 한 주당 1,000원 떴죠. 그럼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그냥 80만 원 잡으란 뜻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차변에 뭐야, 단기매매 증권 뭐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80만 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80만 원 잡으라는 거고, 이건 매도 가능 증권이어도 이렇게 하겠죠, 뭐. 맞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낚시입니다. 3번이 왜 낚시냐? 여러분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 예수금 있잖아요. 예수금 있죠? 이 예수금은 왜 줬을까요? 그럼 예수금은 결산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예수금자를 던져준 거예요. 12월 달 원천징수분이 110만 원 있었대. 이거 12월 31일 날 여러분 정리하는 분계예요? 예수금? 우리는 선납세금 정리하는 분계를 기말에 한다라고 배웠지. 예수금 정리 12월 30일 한다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무일급 되시면 요거는 기말에 쓸모 있는 자료인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도 출제해버려요,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선납세금만 정리해. 예수금 정리는 아니다. 이 문제예요. 음. 자,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세 등이 계산하면 총 1,650만 원이죠. 법인세 등. 맞죠? 1,650만 원에서 선납세금이 얼마 있냐면 지금 65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선납세금, 중간예납하고 원천징수 요거 까고 나머지 미지급 세금 잡으라는 문제예요, 그냥. 맞죠? 예수금을 기말에 정리하는 분계는 없어요. 이런 거에 파닥파닥 낚이시면 안 돼. 그래서 자동 결산하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차변에 법인세 등 1,650만 원. 그다음 대변에 선납세금 650만 원 정리하고 나머지 미지급 세금. 이렇게 자동 하신 분. 없으면 오라이.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은 4번입니다. 4번. 자, 4번은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어디에 입력하냐면 결산 자료 입력을 합니다. 맞죠? 요거 결산 자료 입력하고 그럼 나머지가 매출 원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가 맞으니까 회계 처리 안 하고 비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가 아니니까 끝이번에는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비정상 간모는 우리가 수동 결산으로 하는 거고. 근데 다시 여러분 실제 기말 재고는 어떻게 구해요? 실제 수량에다가 단위당 취득 원가 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화면. 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기말 재고 자산이 시가가 지금 올랐죠. 맞죠? 그럼 이건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잖아요. 재고 자산은 평가이익 계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재고 자산은 평가 이익을 안 잡자. 저가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정가액은 낚시판 거예요, 낚시. 알죠? 물론 시가가 떨어지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별도로 분계 끊어야 돼요. 실제 기말 재고 입력하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실제 수량이 1950개잖아요. 1950개에다가 하나당 23,000원 곱하시면 돼요. 알죠? 계산하시면 여기 자동 결산 쪽에 어디 갔냐? 요게 금액이 기말 제품에 4,485만 원, 이거 뭐야? 4,48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계산하시면. 오키? 요렇게. 4,485만 원 예고요. 넣고. 그 다음 우리 간모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장부 수량에다가 실제 수량을 뺀 거. 요게 없어진 수량. 여기에다가 하나당 얼마 주고 취득한 게 몇 개가 없어졌냐라는 걸 구하잖아요. 단위당 취득 원가. 네. 요거 계산하시면 50개 없어졌고, 하나당 23,000원 주고 취득한 게 없어졌어요. 요렇게 하시면 115만 원 나올 거예요. 됐어요? 얘는 수동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에, 여기. 31일에 대변에 제품 115만 원 까고, 요거 근데 타겟정 대체거라 팔린 거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115만 원 이렇게 죄송해요. 잡아주는 문제. 이씨. 저희 강의 감탄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뭔 소리야. 됐죠? 네. 이것도 세무이급에 최근에 많이 내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연말정산 보죠. 그리고 물론 전표 추가 눌러야지 마지막에. 자, 원천징수 쪽. 시끄러. 자, 일단 부양가 쪽부터 할게요. 자, 보니까 배우자가 있죠, 여러분들. 배우자가 있으면 일단 환부면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죠? 본인 월급 급여가 1억이 넘어. 그죠? 아름다운 배우자. 그죠? 그죠? 사랑스러운, 그죠? 얼굴만 봐도 행복한 오빠 왔어? 죄송해요. 자, 됐고요. 아니, 부녀자 안 되겠죠, 여러분들? 남자하고 부녀자도 안 돼. 너무 소득이 많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손준기 뭐냐? 아버지. 재밌게 되면 어려워. 항상 그게 국룰이에요, 국룰. 예. 자, 손준기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손준기. 아버님은 또 70세 이상이시기도 하니까 경로우대 알아서 걸어줄 거고요. 그죠? 요거고. 그 다음에 최연주 어머니는 뭐 소득 없으니까 어머니도 60세 이상 경로우대 걸려 있어야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죠. 아름다운 그죠 부부들. 그죠? 세금은 네, 안 줄여주면 아름다운 부부들. 네, 그 사업소득 금액 많으니까 이시하는 중요하죠, 여러분. 소득 금액 탈락이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이시하는 의료비 빼고 다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의료비만 소득 금액 안 따지잖아요. 맞죠?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아름이는 왜 안 돼요? 아름이는 20살 넘어가요. 맞죠? 우리 20세 이하여야 되잖아요.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부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배우자가 소득금액 부, 그 다음에 아름이가 나이 부. 아름이는 뭐가 안 되냐면 보험료가 안 되잖아요. 보험료는 둘 다 따지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민우가 왜 애를 이론글로 시키냐? 좀 미안해요. 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용근로 소득밖에 없으니까 괜찮죠, 여러분들? 그렇죠?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아들은 20세 이하, 이렇게. 중요하죠. 탈락하는 나이랑 소득 금액 쪽 탈락하는 거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해볼게요. 부양가 좀 고쳤으니까. 자, 보면은요, 별도,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 국세청 홈택스 하고요. 기타 증빙이니까 기타 자료 있나 봐요. 그래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국세청 홈택스 조회니까 별도의 언급이 있으면 기타로 가란 얘기예요. 자, 보죠. 일단, 여기다 있다. 역시 낚시가 있군요. 보험료는 나이하고 소득 금액 둘 다 따져요. 맞죠? 근데 여기에 딸이 있어. 그럼 딸 탈락, 나이 탈락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손대수 본인과 아들만 걸어야 되겠죠. 그죠? 요런 거 좀 체크 잘 하시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입력 좀 할게요. 자, 우리 보험료하고 교육비는 요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을 합니다. 맞죠? 어떻게 하냐. 일단 손대수 국세청이죠? 여기에 60만 원. 여기 있죠? 손대수 지금 했어요. 그래서 국세청, 여기 보장성 일반 60만 원. 네. 이렇게 넣고 손대수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들 손민우, 민우 찍고 국세청 일반에 45만 원. 네, 됐나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비. 교육비 나이 안 따지고 소득 금액 따지고 그다음 직계존 소관되고. 그죠? 자, 보니까 본인 사이버 대학 본인은 가능하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문대도 가능해요. 무시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딸. 대학교 딸이 나이 탈락이었죠? 나이 탈락이지만 교육비 나이 안 따져요. 그렇죠? 안 따지니까 대학교 가능하죠? 가능. 자, 그 다음에 아들. 아들은 여러분들 교복 50만 원까지만 되잖아요. 맞죠?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초등학생 교복도 냅니다. 세무일급은. 조심해야 돼. 초등학생 교복 안 돼요. 아시죠? 그런 문제 정말 많이 내서 시험에서 세무일급은요. 그래서 꼭 초등학생 교복 구입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 여기 교복 구입비는 카드 결제했으니까 신용카드 공제 물어본 거잖아요. 신용카드 공제 되나요, 교복? 됩니다. 그죠? 교복 사업자의 매출 국가가 알 수가 없죠. 신용카드 안 긁어주면. 맞죠? 얼마? 얼마? 여긴 60이에요. 우리 교복에 한도가 있는 건 교육비 쪽이지 신용카드에는 교복에 한도가 있다라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용카드 쪽에서 한도 있는 건 그 중고차 구입비밖에 없어요. 10%.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돼. 50만 원 모든 군데 뿌리시면 안 된다. 안경도 마찬가지고. 안경도 신용카드는 다 돼요. 그렇죠? 의료비 쪽에서만 50만 원이지.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 되네요. 그럼 걸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본인 손대수 찍고요. 여기 국세청하고 일반 만나는 지점에 200 걸면 되겠죠. 그래서 200만 원. 본인은 알아서 본인 체크해 주니까 여기 손대수 200 갔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름이 500만 원. 손아름 찍고. 여기에다가 500만 원. 아름이 찍고 500만 원인데 여기 교육비에 우리 부양가족은 요거 아래 팁, 요 메시지 박스 보셔가지고 대학생이죠? 3번.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아름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민우는 100만 원만. 민우 찍고 100만 원. 얘는 초중고. 됐죠? 넘어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의료비 갑니다. 아, 여기 많아. 자, 의료비. 자, 의료비는 나이 안 따지고 소득 금액도 안 따지니까 일단 공제 대상인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라식 얼마 돼요? 라식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발된 목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임플란트, 그다음에 라식 다 됩니다. 됐죠? 그리고 안경하고 컨택트 렌즈가 50만 원 한도예요. 라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면 시력 보정용만 외우시는 분들이 계셔. 그럼 라식이 50만 원 들어간다? 그럼 지읒된다. 그렇죠? 반드시 시력 보정용 안경 컨택트 렌즈 이렇게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라식은 다 가능합니다. 조심. 자, 그 다음에 아버지 보청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는 질병치료비 카드 결제 괜찮아요? 괜찮고요. 대신에 실손의료보험금 별도로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들 손민우 실업보정료 얘가 90만 원입니다. 50만 원입니다. 대신에 주의하실 건 신용카드는 90만 원 다 돼요. 안경점의 매출 국가가 알 수가 없죠. 신용카드는 90만 원 다 됩니다. 그리고 얘는 나와 있네요. 기타 영수증이고 아예 거래처 줬네요. 구입처. 그럼 4개 다 걸어야 되겠는데? 해보죠, 그냥. 자, 여기 의료비. 빨리 할게요. F2번으로 본인, 국세청, 한 건, 200. 빨리 하겠습니다. F2번, 아버지. 아버지가 손준기였나요? 국세청, 한 건, 100만원. 그 다음에 어머니, 최현주. 국세청, 한 건, 355만원 하고, 200만원 같이요. 알죠? 조심해야 돼요. 같이 입력해줘야 돼요. 요거, 115만 5천원, 듣지 마시고, 115만원. 155만원. 그 다음에 아들 손민우. 자, 아들은 기타니까 5번이죠? 그리고 상호가 있어. 경성안경, 사업자 번호 605-2932-588.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되셨어요? 넘어가요. F2번으로 하시면 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나이 안 따지고 소득 금액 따져서 혹시라도 없구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 있잖아, 안에. 그래서 안에가 긁었으면 안 되는 안에가 없네요. 그러면 다 입력을 해볼게요. 그냥 쉬우니까. 자, 본인, 신용카드 본인의 3,80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520. 손대수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딸 직불카드가 딸이 어딨어? 딸이 아름인가요? 아름이가 직불카드 310만원?
이렇게 아름이. 그 다음에 아들은 대중교통이 별도로 있으니까 아들은 22만 원 직불에 넣고 대중에 40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끝내시면 안 되죠. 여러분 반드시 연말정산 입력 클릭을 해서 부양가족 탭블록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 그죠? 연말정산 입력 눌러가지고 여기요. 빨간색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양가족 탭블록 이거 가셔야 돼. 그죠? 확인.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주셔야 됩니다요. 됐죠? 자, 됐어요. 아유, 힘들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마감이네요.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냐. 자, 일단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옵니다. 자, 보니까 6월 기속, 6월 지급이죠? 그럼 전부 다 6월 달로. 자, 전부 다 6월 달로 세팅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일시적 강의료 요거 기타 소득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타 소득 여기 찾아요. 쭉 내리면 여기 기타 소득 있죠? 그쵸? 기타 소득인데 우리 연금 계좌는 연금의 수령 아니잖아요. 종교인도 아니고 가상자산 아니죠. 그럼 당연히 그 외에 들어가야지.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3인이니까 3? 총 지급액 230. 예. 그리고 여기 조심하실 게 소득세 등에는 지방소득세 제외된 거 잡으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에 18만 4천. 18만 4천 원 잡으시면 되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입니다. 그럼 사업소득은 여러분들 연말정산 아니죠? 우리 보험 모집, 간편장부 보험 모집인 음료품 그쪽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매월 징수에 한 명 100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안 어렵죠? 근데 가로 3번 보시면 전월비양급세 우리 여기다 입력하면 되잖아요. 87만 원. 8만 7천 원이구나. 네,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요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마감 눌러요. 마감. 됐죠? 마감하셨어요? 마감 누르고, 나갑니다. 됐죠, 여러분들? 저장됐나? 됐구나. 자, 됐어요. 마감에 눌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죠? 전자신고 눌러 5시 방향에. 전자신고 눌러서 지급기간 6월이죠, 전부 다. 6월. 엔터. 자, 제작 눌러요. 맞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라고 하라겠죠. 확인. 그다음에 홈택스 바로 가기 눌러요. 여기에서 닫습니다. 닫고 여기 찾아보기 눌러요. 변환 대상 눌러서 얘 잡고 맨 위에 있는 거. 그다음 아래로 커서 가서 형식 검증하기 1, 2, 3, 4, 1, 2, 3, 4.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그다음에 전자 파일 제출하기 끝. 됐죠? 이렇게 하시면 3점.